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아시아 클럽 축구의 최정사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서부 지역의 운명을 가를 정말 중요한 한판 승부가 다가왔습니다. 16강 진출이라는 벼랑 끝에선 두 팀이죠. 카타르의 알두하일 SC와 UAE의 샤르자 FC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경기가 바로 16강으로 가는 마지막 전략적 분수령이 될 겁니다. 자, 이건 그냥 평범한 경기가 아니에요. 사실상 승점 6점짜리, 그야말로 운명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25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7라운드 알두하일과 차르자의 맞대결은요, 2026년 2월 10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나세르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현지 날씨는 약 21도로 예보됐는데요.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100% 발휘하기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야말로 최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순위표를 딱 보면 두 팀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대로 느껴집니다. 알두하일과 샤르자 두 팀 모두 승점 7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골득실에서 알두하일이 간신히 앞서서 7위, 샤르자는 16강 진출의 마지막 커트라인인 8위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 지는 팀은 바로 밑에 있는 9위 이하 팀들의 거센 추격을 받으면서 탈락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두 팀 다 자기네 나라 리그에서도 똑같이 8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ACL 무대를 통해서 분위기를 확 바꾸는 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 먼저 홈팀 알두하일 SC부터 한번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카타르 강호가 자랑하는 그 화려한 스쿼드와 공격 철학,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감독은 예전에 알제리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자멜 벨마디입니다. 네이션스컵 우승 경험까지 있는 전술가인데 주로 4-3-3 포메이션을 쓰고요.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측면을 아주 빠르게 전환하는 그런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 팀의 홈구장인 압둘라 빈 나세르 빈 칼리파 스타디움은 약 12,221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동 특유의 열정적인 응원, 원정팀한테는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자, 알두하일의 수비진을 한번 볼까요? 골문은 몸값이 90만 유로나 되는 프랑스 키퍼 아르투르 데스마가 지키고요. 45만 유로의 살라 자카리아는 지금 수술받고 회복 중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중앙 수비에 있어요. 팀 내 최고 몸값 무려 1,200만 유로의 브라질 센터백 투타가 바로 그 핵심인데 부상에서 이제 막 돌아왔다는 게 가장 큰 변수죠. 그의 파트너로는 320만 유로의 카메론 베테랑 장샤를 카스텔레토, 그리고 400만 유로의 이탈리아 수비수 이브라이마 밤바가 버티고 있습니다. 양쪽 측면에는 150만 유로의 공격적인 풀백 유수프 사발리랑 32만 5천 유로의 술탄 알브레이크가 있는데 결국 이 수비 라인 전체의 안정감은 투타의 컨디션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알두하일이 자랑하는 막강한 중원과 공격진을 보시죠. 모든 공격은 700만 유로 가치의 이탈리아 마이스트로 마르코 베라티의 발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옆을 1200만 유로의 부바카리 수마레, 그리고 500만 유로의 벤자민 부리죠. 이 두 프랑스 미드필더가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죠. 측면 공격은 200만 유로의 벨기에 윙어 에드밀손 주니오르, 그리고 요즘 폼이 정말 좋은 320만 유로의 아딜 불비나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요, 750만 유로의 폴란드산 폭격기 크시슈투프 피용텍이 딱 버티고 있죠. 리그에서 벌써 6골이나 넣은 확실한 해결사입니다. 여기에 300만 유로 가치의 팀의 상징 알무이즈 알리, 그리고 20만 유로의 베테랑 카림 부디아프까지. 와, 정말 이름값 높은 선수들이 질비하네요. 알두하일의 핵심 포인트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상대 압박을 그냥 풀어버리고 공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맨, 바로 마르코 베라티입니다. 둘째, 최근 상승세의 주역이자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아델 불피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비의 핵인 투타의 컨디션이 과연 얼마나 올라왔느냐, 이게 수비 안정감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알두하일, 과연 원정팀 샤르자 FC는 이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까요? 이제 그들의 실용적인 축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독은 예전 전북 현대를 이끌었던 호세 모라이스입니다. 아시아 축구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맞춤형 전술에 능한 감독이죠. 그의 전술은 일단 조직적인 수비로 밸런스를 잡은 다음에 날카로운 역수 판방을 노리는 실용적인 축구, 그러니까 프래그머틱 풋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르자의 수비는 방패라는 말이 참 잘 어울려요. 17만 5천 유로의 베테랑 골키퍼 아델 알 호사니가 골문을 지키고 그 앞을 180만 유로 가치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조유민 선수가 이끕니다. 그의 리딩 능력과 제공권은 팀 수비의 정말 절대적인 핵심이죠. 조유민의 파트너로는 160만 유로의 크로아티아 수비수 마로 카티니치가 있고요. 측면에는 200만 유로의 칼리드 이브라임과 180만 유로의 브라질 출신 레안드리뉴가 자리합니다. 이 수비벽이 알두하일의 그 막강한 공세를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제 공격으로 넘어가면요. 샤르자는 브라질 선수들의 그 창의성에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중원에서 420만 유로 가치의 루안 페레이라가 공격의 출발점 역할을 하고요. 170만 유로의 이고르 코로나도가 기술을 더합니다. 여기에 400만 유로의 튀니지 플레이메이커 피라스 벨라르비의 날카로운 킥은 아주 중요한 변수죠. 그리고 가장 반가운 소식은 400만 유로 가치의 핵심 공격수 카이오 루카스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드디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의 복귀가 420만 유로의 공격수 마테우스 살다냐, 200만 유로의 조커 우스만 카마라, 그리고 120만 유로의 미드필더 마지드라시도와 함께 샤르자의 역습에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이걸 지켜봐야 합니다. 샤르자의 강점,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피옹텍 같은 타겟맨을 막아낼 수 있는 조유민의 높은 공중볼 경합 능력. 둘째, 공격 콤비네이션의 핵심인 카이오 루카스와 루안 페레이라의 호흡.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피라스 벤 라르비의 정말 날카로운 세트피스 능력입니다. 자, 이제 두 팀의 전술과 데이터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딱 보면 전형적인 창과 방패의 대결 구도인데, 재밌는 건 양 팀 다 수비에 불안 요소가 있어서 오히려 막 치고받는 난타전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두 팀 스타일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ACL이 최근 폼을 보면 양쪽 다 LWW-DL, LWLLD로 좀 불안정하긴 한데 득점력에서 차이가 확 납니다. 알두하일은 경기당 평균 4.29골, 특히 홈에서는 3.25골이라는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샤르자는 원정에서 평균 1골에 그치고 있어요. 점유율은 알두하일이 47%로 아주 살짝 앞서는데 진짜 주목할 점은 수비입니다. 알두하일은 최근 6경기에서 클린시트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샤르자는 1번 있었죠. 이건 알두하일의 공격력 뒤에 숨겨진 수비 불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득점 분포를 보면 알두하일은 피용택이 6골, 불비나가 4골로 화력이 좀 분산되어 있는데 샤르자는 벤 라레비아와 카이오가 각각 3골씩, 특정 선수의 의존도가 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여기서 두 팀의 결정적인 약점이 보입니다. 알두하일은 양날의 검 같아요. 홈에서 골은 정말 많이 넣는데 ACL이 6경기 연속 실점할 정도로 뒷문이 불안하다는 거죠. 양팀 모두 득점하는 경기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면에 방패를 자처하는 샤르자 역시 최근 리그에서 1대4로 크게 지면서 수비 조직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2020년에 두 팀이 맞붙었을 때 1승 1패로 팽팽했다는 걸 생각하면 결국 어느 팀의 약점이 먼저 터지느냐가 승부를 가를 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알두하일의 승리입니다. 통계적으로 승리 확률이 약 35.09%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ACL이 홈 4경기 중 3승을 거둔 압도적인 홈 경기력, 베라티 수마레 라인이 이끄는 중원의 퀄리티 차이, 그리고 샤르자의 최근 수비 불안이 피용택과 불비나의 공격을 막기엔 좀 버거울 수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승부입니다. 이건 원정팀 샤르자가 조유민을 중심으로 아주 극단적인 수비 전술, 이른바 버스 세우기에 나설 경우인데요. 알두하일이 라인을 쭉 올렸을 때 카이오 루파스의 역습 한 방이 제대로 터진다면 1대1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스코어가 나올 확률은 구체적으로 11.06%로 계산되고요. 또 두 팀 다 여기서 지면 타격이 너무 크니까 서로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이 경기의 핵심적인 전략 싸움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2월 10일에 열리는 이 경기는 두 감독의 머리싸움이 될 겁니다. 알두하일은 베라티의 조율과 피용택, 불비나의 활약으로 밀어붙일 거고, 샤르자는 조유민의 수비와 카이오의 실리적인 역습으로 맞서겠죠.
데이터는 알도아일의 홈 승리 가능성 35.09%를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르자의 그 끈끈한 수비와 역습 한 방이 1대1 무승부, 즉 11.06%의 확률을 현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과연 서부 지역 16강행 티켓을 거머쥘 최후의 승자는 여러분은 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